저는 지식한방에서 가급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는 다루지 않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워낙 국가 안보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챗 GPT 다루는 문제 이걸 심층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계통도 파란색 계통도 못 입어서 저번에 금투세 다뤘을 때처럼 검은색 옷을 입고 여러분께 챗 GPT의 문제점을 낱낱이 얘기할까 합니다. 자,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현재 챗 GPT를 쓰겠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 지식한방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정부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정부는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싸우는 정치 문제는 가급적 지식한방에선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면 이게 너무나도 다급하고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죠. 한국일보 단독이라 그러면서 국민의힘 챗 GPT로 국감을 대비한다. AI로 정당 문화를 바꾼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을 보면 국감에 대비해서 각 의원실에 챗 GPT 유료 계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써 있죠. 단기적으로 국감에서 성과를 높이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정책을 선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챗 GPT 국감 대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제목을 보면 AI 활용 문화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와, 이거 진짜 시대를 앞서가네. 쿨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거 국감 결과나 공청회 자료 등의 데이터 분석, 이 공청회 자료의 데이터 분석 이걸 막 이 챗GPT한테 시켜도 될까요? 질문지 작성 지원, 보고서 작성, 그리고 정책 및 법률 해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의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 챗 GPT가 정말 강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에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잘못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직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아니죠. 쿨해 보이긴 하겠지만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이 국감 자료나 아니면 공청회 자료 등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질문지 작성을 지원을 받고 그러려면 정부의 답변 자료를 여기 챗 GPT에 넣어야 질문지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정부에서 받은 자료 이 중에는 당연히 기밀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법률적 해석 이런 거 다 맡기려면 일단 챗 GPT에 자료를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전부 다 정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모두가 다 공개돼도 되는 그런 자료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자료들을 챗 GPT에 다 넣는다? 여기서부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국가기밀을 챗 GPT에 입력하면 챗 GPT가 그것까지 학습을 할까? 과연 보안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가기밀과 같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챗 GPT에 입력하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챗 GPT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정책, 잠재적인 보안 위험, 그리고 데이터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기밀의 보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밀 정보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챗 GPT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 정보 챗 GPT에 물어보는 즉시 어떻게 되느냐? 챗 GPT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들도요. 개인 정보를 챗 GPT에 물어볼 때 이 부분 정말 유의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오픈 AI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챗 GPT 팀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팀 플랜이라는 것은 오픈 AI가 챗 GPT를 활용할 때 항상 학습을 하니까 굉장히 보안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팀 플랜이라는 서비스는 오픈 AI가 챗 GPT 훈련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팀 플랜을 사용하면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팀플랜 활용하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살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팀플랜을 사용하면 정말 이 국가 보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진짜인지 직접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챗 GPT 문제는 챗 GPT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답변을 보면 팀 플랜을 사용하더라도 국가 기밀을 챗 GPT에 입력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아예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저장 및 접근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챗 GPT 팀 플랜은 대화 내역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오픈 AI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거예요. 이건 잠재적인 데이터 유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팀 플랜이 학습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국가 기밀을 치면 오픈 AI에 영원히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 진짜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챗 GPT가 팀 플랜의 다양한 문제점을 쭉 열거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보안의 취약점을 얘기합니다. 모든 온라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챗 GPT도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과거 챗 GPT에서 사용자의 채팅 기록과 결제 정보가 노출된 버그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버로 넘어간 그 데이터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 서버로 넘어갈 때 얼마든지 여기다 뭘 심어놔서 이게 중간에 가로채지면 국가 기밀이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성은 의도치 않은 정보 공유라고 하는데요. 자, 사용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기밀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국가 기밀을 무단으로 외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까지 내려요. 팀 플랜을 사용하더라도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챗 GPT에 입력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이제 저의 어디까지나 상상인데 혹시라도 국가 기밀은 입력하지 않겠다. 지금 현안만 좀 물어봐서 질문서를 작성하는 데만 쓰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챗 GPT의 활용도는 뚝 떨어집니다. 왜냐? 이 정보를 입력을 해야 챗 GPT가 이걸 분석해서 답변서를 멋지게 써주는 거지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현안만 물어보는 그런 형태라면 챗 GPT에는 아주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자, 챗 GPT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큰 오해인데요. 챗 GPT가 학습한 데이터들 전부 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긁어서 학습한 거에 불과합니다. 학습도 추론도 인간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챗 GPT의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활용한다. 제가 보기엔 좀 걸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챗 GPT가 긁어오는 정보들 오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챗 GPT를 한 두세 번 거치게 되면 아주 왜곡돼서 아주 이상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의 챗 GPT의 한계거든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 과연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긁어서 이렇게 질문서를 작성해주는 챗 GPT를 참고로 해서 국정감사를 한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기대하는 일일까? 이 부분을 의원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령 AI를 활용하고 싶다면 요즘에는 소버린 AI라 그래서 국가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정말 제대로 된 노력 이게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AI의 전폭적인 지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오픈 AI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픈 AI는 엄청난 적자 기업입니다. 그나마 이 적자를 절반으로 줄여준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일인데요. 컴퓨팅 파워를 오픈 AI에 헐값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가격의 반값 또는 3분의 1 값에 제공해주기 때문에 적자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죠. 우리나라한테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진짜 글로벌 빅테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없이 이제 AI라는 산업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나라 기업이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히 이번에는 한국어가 보호막이 되지 못할 겁니다. 자,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갈 때 그때 유럽 시장은 그냥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 계통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번역이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은 보호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네이버나 그리고 카카오톡이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일본에 미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유럽, 미국의 언어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언어가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LLM 거대 언어 모델 AI 시대에는 결코 한국어가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AI 도전 업체들이 자꾸만 한국어를 내세우는데 예전에 어눌했던 한국어 실력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어를 무기로 우리나라 AI 시장을 지킬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AI는 국가 안보가 달린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소버린 AI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소버린, 뭐 국가의 왕정의 이런 뜻인데 국가의 AI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개별 기업은 판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처럼 미국의 AI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AI 산업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전부 다 미국 회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챗GPT를 국정감사에 활용하겠다고 한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 국민들이 이제 챗GPT 그리고 AI 산업에 이 국가 안보가 달렸다는 것을 많이들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를 이번 국정감사에 활용할 생각보다는 먼저 AI에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버린 AI를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